안녕하세요. 독서지도사 강의를 진행한 이승화 강사입니다. 오늘은 독서 전중후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이고요. 오늘은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쪼개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독서 전중후 활동은 사실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학습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는 거고, 이 전중후 활동 내에서의 활동도 꼭 전에만 해야 되고 꼭 후에만 해야 되고 그렇게 나눠져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읽는가, 어떤 독자가 읽는가, 그리고 어떤 텍스트를 읽는가, 무엇을 읽는가, 그리고 왜 읽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체 이제 책을 읽는다라는 독서를 중앙에 놓고 그 전중후 활동을 의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기 나오는 예시 활동을 바탕으로 내가 내 목적과 대상에 맞게 잘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독서 전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독서 전 활동은 어, 선택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되게 인지적으로 정기적으로 준비하는 목적이 이제 뚜렷한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독자가 어떤 독해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해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내가 나의 뭐 국어 능력 점수가 좋아 이런 거랑 다르게 독서력, 책을 읽는 능력은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독자의 능력을 수준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능력만큼이나 이 독자의 흥미 정도, 독자가 책 읽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 그리고 해당 책에 대한 흥미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고려해서 이 활동을 잘 이끌어주는 게 중요해요. 흥미가 없으면 흥미를 자극해주는 활동을 막 해야 되고, 흥미는 충분히 있어. 근데 배경 지식이 부족해. 그럼 배경 지식을 좀 더 쌓을 수 있는 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의도가 강한 활동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가 아파요라는 책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바탕으로 독서 전 활동을 진행한다고 할게요. 우선 독서 목적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독서 전 활동의 이제 중점적인 이제 목적, 그리고 활동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맞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맞는 질문들을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독서 목적을 설정하는 것.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목적을 설정해 주면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해진 목표에 맞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독서 목적은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독서 전에 독서 목적을 설정하면 조금 더 알찬 독서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지구에 대한 책이죠. 근데 이 책 전에도 우리가 지구에 대한 그림책 같은 거는 많고, 다행히도 내가 앞에 그런 수업을 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이끌어내 주는 거예요. 우리 전에 지구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죠. 지구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죠. 만화를 본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렇게 스스로 막 꺼낼 수 있도록. 그럼 그거 자체를 이제 책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계속 스스로 꺼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동물책 같은 거 할 때는, 전에 우리 동물원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용이 어땠죠? 막 그때 어떤 동물이 무슨 소리를 냈죠? 이런 식의 같이 한 경험들을 계속 꺼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흥미도 생기고 지식도 쌓이고 다음 책으로 가서 막 연결을 막 지으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활성화하는 질문도 해주면 좋고요. 다음 텍스트 지식 형성. 이 중점이 되는 지구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 너무 거의 없다 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 읽기 전에 일부러 요즘은 미디어 활동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에 대한 뭐 내용,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 이런 영상을 미리 만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끼리 지구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이렇게 마인드맵을 막 구성을 먼저 해보거나, 먼저 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책을 읽다 보면은 그때 이야기했던 건데 라고 하다 보면 흥미도 생기고 이해도 더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 핵심 키워드에 대한 지식을 미리 형성해 주는 것,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활동도 독서 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있는 친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준이냐, 그러니까 이미 수준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지식을 먼저 형성해 줄 필요는 없죠. 수준이 부족했을 때는 지식을 형성해 주고, 이런 것들을 텍스트의 난이도와 이 독사의 수준에 맞게 서로 연결을 잘 해주는 게 독서 전 활동 준비도를 채워주는 게 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이제 독자의 삶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어휘 개념 학습과 또 예측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흥미도를 많이 높인다고 했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내 삶과 나의 관심도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아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좀 낯설다고 했을 때는 아프다는 경험, 그리고 내가 아파서 괴로웠고 약 먹으니까 나았다, 이런 것처럼 지구가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 독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독자의 삶과 이 텍스트 내용 연계시켜 주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독서에 도움이 되는 어휘와 개념들을 아예 공부를 이제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해서 독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여기서 중요한 어휘들, 좀 어려울 것 같은 어휘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도 독서 전 활동의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예측하기. 책에 이제 표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앞의 내용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이렇게 독서 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책을 읽는다, 책을 효과적으로 몰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인데, 여기서도 결국 이 텍스트의 수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활동이 이어집니다. 같은 책으로 했을 때 독서 중 활동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아이가 혼자서 조용히 읽을 수 있는 묵독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소리내어 읽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이 읽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적인 고민도 하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조용히 읽어볼까요? 이건 어느 정도의 이제 독해 능력이 되는, 이제 해독 능력도 돼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흥미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고, 조금 이제 읽기 능력이 떨어지거나 좀 듣는 거를 더 좋아했을 때 선생님이 읽어주면서 거기에 맞게도 좀 내 억양, 그리고 강세,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듣기 학습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다음은 또 읽으면 좀 더 인지적인 활동인데, 내가 밑줄을 긋고 또 메모를 하고 또 스스로 내용에 대해 점검을 하는 활동, 이걸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들, 그냥 중요한 독해 전략인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훅훅 넘기기 좋죠. 근데 일본 하나의 활동으로서 좀 중요해 보이는 것들의 밑줄도 긋고 한번 동그라미도 치고 이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 이 옆에 떠오르는 나의 생각 같은 걸 살짝 적어볼까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어휘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할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읽는 중간에 스스로의 독해 과정을 점검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같이 이어가는 거죠. 애들이 눈으로만 움직이고 조용히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리고 흥미가 있는 건지 잘 우리가 밖에서 알 수가 없죠,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고 아이도 읽는 독서 과정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후 활동.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이제 책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정보, 그리고 그런 것 다양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나의 독서 활동이 다음 독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 중요하고, 또 독자의 해석. 독서 후에 많은 이야기 나눌 때 정답을 딱 정해주고 알려주고 맞았나 틀렸나 이거보다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뭐 말 발표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거기에 너무 부담이나 스트레스 느끼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너무 얽매이는 분도 있어요. 뭐 만들기나 뭐 어떤 결과물이 딱 나와야 만족하는 분도 있는데, 그 자체도 오히려 독서 중간에 있던 흥미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독후 감상문도 너무 요즘은 이제 그런 과제를 내지 말라, 이런 분위기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 중간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질문하기,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글로 쓰는 것, 이런 활동들이 우선 구성이 돼요. 예를 들면 약간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발문법을 통해서 계속 배운 내용이 책을 덮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을 결국 이어나가고 그 다음 독서 그리고 내 삶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지구가 아픈 이유는 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도 계속 자극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같은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생각을 교류하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 뭐 토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자극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의 정해진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토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그리고 내가 편지를 쓴다거나 나의 감상이나 줄거리 요약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입력을 했으면 출력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쓰기로, 읽기와 쓰기의 접점을 같이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쓰기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읽고 쓰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부담이 되면 살짝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독서 후에 쓰기로 이어지는 활동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또 표현, 현실의 적용, 그리고 피드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는 좋지만 쓰기에 부담을 느끼고, 많은 아이들이 또 글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은 특히 그림이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건강한 지구, 아픈 지구 내가 그려보고 내가 감정이입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지구가 아픈 걸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대 담론도 이야기 나눴어요. 미시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뭐 실천 이제 기록을 할까요? 체크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현실과 적용할 수 있는, 이게 독서와 삶의 괴리를 좁히고 이 책 읽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즐거움을 주는구나 라는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독서 후 활동입니다. 네, 그리고 책의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드백, 내용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뭐 더 알고 싶은 것들,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같이 확인을 하면서 좀 더 지구가 아파요라는 책을 단계별로 알아보고, 커다란 지구가 아파요라는 나의 경험 삼아 나의 배경 지식화가 시키는 거죠. 내면화. 이런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지 다음 또 뭐 지구에 대한 책이나 나의 삶을 지나갔을 때 엄마가 뭔가 하면은 엄마 그럼 지구가 아파요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것은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내가 내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 보면 가족이 막 에어컨 킬라 그러면 애가 이러면 에어컨 키면 북극곰이 아파요,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져요, 막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못 키게 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막 아이 때문에 교육적인 건 좋지만 너무 더워서 고생이다, 이런 글을 막 올린 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책에 있는 내용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피드백과 적용 이제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전, 중, 후 활동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분절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는 학습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거고,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 가시죠? 독서 전에는 이렇게 흥미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중간에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에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도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커다란 맥락 속에서 활동은 다양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적 설정, 예측, 그리고 읽어주기, 비출, 이제 토의나 적용, 이런 커다란 맥락 속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용해서 활동으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후 활동이란 말은 익숙하시죠? 독후 활동 외에 독서 전 활동, 독서 중 활동, 독서 후 활동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공부하시고 적용하시면 더 알찬 독서 지도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독서 전중 활동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